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한 진단 그리고 대응 전략 함께 짜볼 텐데요. 와우 글로벌 변지현 파트너 모셨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참 중요한 날에 저희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셧다운 관련해서 밤을 보내고 또 보내도 결국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그래도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네. 시장에서는 이제 오히려 셧다운하면은 금리나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파트너님은 시장 간밤에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늘 일중 흐름을 보면 하루 인트라데이 이제 흐름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장 초반에는 이제 셧다운이라든지 이제 어제 발표됐던 경제 지표 부진에 따른 좀 불안 심리들이 시장에 네. 유입이 되면서 장 초반에는 오전장에는 횡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쵸, 네. 이제 장 마감을 앞두고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결국 상승 마감을 했죠. 그래서 셧다운에 대한 금리 기나 이대감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기말 리밸런싱 수급이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저희가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펀드 매니저나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이런 투자 주체들이 이제 성과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서 분기 말에 포트폴리오 성과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센티브가 결정이 되거든요. 아,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사실 현직에 이제 딜러로 있을 때 네. 현장에서 이런 모습도 많이 목격하기도 했었고. 우리 파트너님 입가에 방금 옅은 미소가 잠시 지나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분기 말에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그렇죠. 사실 4분기보다는 3분기에 이런 수급적인 특징들이 시장에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4분기는 이제 12월 연말이니까 이 제각각 연말이나 이런 휴가 스케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쵸.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네. 4분기보다는 3분기에 이러한 움직임들이 많이 목격이 되더라.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막판 시장을 들어 올렸던 수급 같은 경우는 금리나 기대감보다는 이런 어떤 분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요거는 뭐 초단기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시장은 어제도 강했다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은 어제도 강했다. 윈도우 드레싱 이야기해 주셨고 앞으로의 방향에 크게 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니다. 단기적인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자, 정말 이제 셧다운까지 뭐 오후 1시까지도 봉합되지 않으면 셧다운이 실시가 된다. 그리고 저희가 한 아침 8시 기점으로 미국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공화당 법안이 상원 통과를 실패했다. 그러니까 지금 대치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셧다운이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은 시장에 좀 바로 영향을 받게 될지 충격을 받게 될지 아니면 영향은 당장은 좀 미미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보야 될 텐데 네. 과거에도 사실 이런 이슈는 있었습니다. 90년대 뭐 후반에 클린턴 정부나 아니면 그 뒤에 뭐 오바마 정부 때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이었죠. 트럼프 1기 때도 2018년에 사실 네. 그때는 최장 기간이어서 35일 동안 35일이나 됐었군요. 네, 그때가 이제 최장기였고 그 당시에 이제 12월 말부터 1월까지 해서 S&P가 한 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가장 최근에 이런 전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디케어 뭐 보조금 연장, 그다음에 뭐 복지 축소,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인데 사실 셧다운 자체보다는 이 협상 결렬에 죄송합니다. 협상 결렬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 기간이 길어진다. 요게 이제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좀 키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 셧다운 체제가 들어가면 보통 유급 휴가나 인원 감축, 그다음에 뭐 무급 휴가 형태로 이렇게 공백이 생겨요. 근데 네. 이번에는 트럼프가 과거와는 달리 조금 강한 워딩을 지금 내뱉고 있거든요. 뭐 백악관에서 예산이 없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그램들은 이 연구 해고를 하는 것까지 대비해라 뭐 이런 보도들이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좀 통계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한 2번 정도 과거에 경험이 있어요. 보면 단기 이슈에 그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뭐 클린턴 정부 때는 불과 3일 만에 다 회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오바마 때도 뭐 7거래일, 그다음에
트럼프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만 12월 말 1월 해서 19거래일 정도 만에 이제 모두 회복이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셧다운 이슈 때문에 증시가 잘 가고 있는 증시가 하락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강력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10월 15일 날 또 미국의 군인 급여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이제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고 해도 10월 15일, 그러니까 10월 중순 급여일 기준으로는 이게 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큰 폭의 조정을 보인다고 하면 매수 기회로 삼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간밤에 저희가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 지금 변재환 파트너와 이어왔고 앞서 이 10월 15일이 군인 급여일이기 때문에 이 일정도 한번 참고를 해서 이 안에는 조금 봉합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어요. 여기에는 간밤에 저희가 지표도 좀 주목할 것들이 있었는데 우선 졸지 고용보고서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 또 나왔습니다. 네네. 소비자 심리는 좀 계속해서 안 좋은 데이터들이 확실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졸트 구직 보고서부터 말씀드리면 네. 일단 구인 건수는 720만 건에서 722만 건으로 사실 소폭 증가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레저나 교육, 헬스케어 부분이 증가한 반면 건설업 쪽에서 좀 크게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도 네. 97.8보다 둔화된 94.2로 발표를 했고 기타 세부적인 항목들에서 전반적으로 하락된 수치를 발표하면서 대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떤 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좀 부정적인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게 시장은 연일 이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맞아요. 있는데 네. 막상 발표되는 경기 지표들은 좋지 않은 이런 어떤 디커플링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게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는 사실 어떤 미국의 내수 경기를 바탕으로 한 경기 호조가 이끄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뭐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이 부분이 지금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국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미래 가치를 현재로 땡겨서 반영을 하는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는 지표들은 현재 가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표와 어떤 주식시장의 네. 이런 디커플링된 모습들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기 판단을 하는 것이 이게 오롯이 투자 결정으로 이어지는 이런 모순은 좀 최대한 피해야 되는 지금 시기다. 그렇게 보여지고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9월달 FOMC 이제 시작을 했는데 금리 인하를 한 명분 역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용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었죠. 그쵸, 그래서 네.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상기를 시켜야 될 것 같고 다만 계속해서 어떤 이런 고용이라든지 내수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 것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기업들이 이제 땡겨 쓴 미래 가치의 훼손을 가기 때문에 그쵸, 네. 결국에는 어떤 트럼프 행정부라든지 아니면 연준에서 이러한 어떤 간극들을 얼마만큼 잘 좀 메워줄 수 있느냐가 이 장기적인 어떤 이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금 시장은 경기 호조보다는 이런 대규모 투자, 이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표가 나오는 것은 오히려 좀 자연스럽다, 너무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항상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 지표에 대한 해석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봐주시기 때문에 오늘 채팅창에는 지표환이라는 별명이 또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이 별명은 조금 마음에 드시나요? 어떠세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파트너님이 마음에 드는 별명이 나올 때까지 좀 계속해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AI 관련된 뭐 대규모 투자 이런 기대감,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시장에서 좀 뜨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코어위브가 쏘아 올린 소식입니다. 메타의 AI 인프라 계약을 뛰어들다 1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또 엔비디아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지금 시점에서의 어떤 투자 매력도 투자 의견 어떻게 보세요? 네, 코어이브도 어제 말씀하신 대로 메타와 140억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하면서 12% 가까운 급등을 보였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키뱅크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 220달러인가 30달러에서 250달러로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랬죠, 네.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사실 뭐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엔비디아의 입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오늘 기술적으로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8월 초부터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182불, 183불 정도로 네. 고점을 계속 형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이니까 2달여간의 어떤 이런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수렴 구간을 거쳤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비로소 종가상 186.5불, 약 186.5불 정도로 이 상향 돌파를 하면서 요 매물대를 뚫어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00불 트라이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여전히 신규 매수나 비중 확대는 가능해 보인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다만 이제 당장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셧다운 이슈, 그다음에 셧다운 이슈로 인해서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발표 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확실성 이 시장에 유입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개인적으로는 이 강력하게 조금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시고 일부 편입을 하시던 아니면 신규 편입을 하시던 어떤 이런 200달러 다음 라운드 피겨가 이제 200달러니까 200달러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보시고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 기술적 분석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 매물대를 뚫어냈기 때문에 이제 이 다음은 200달러에 대한 트라이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셧다운과 관련해서 만약에 지표 깜깜이 시절이 좀 이어지는 상황에 네네. 이 시장이 흔들릴 때 엔비디아가 흔들리게 되면은 역시나 매수 찬스로 삼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M7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M10 이런 명칭들도 일부 보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로드컴, 팔란티어, AMD를 포함시켜야 된다. 한편으로는 오라클이 왜 빠지냐 뭐 이런 의견도 있기도 하고요. 그 밖에도 엘리트 8, 뭐 팹4 이런 명칭들이 또 여러 가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조합이 많아졌더라고요. 예, 저도 좀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오라클이 최근에 뭐 조금 약세를 보인다고 해도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만 75%를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워낙 올랐죠.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뭐 135%, 그다음에 브로드컴은 시총 뭐 7위까지 등극을 하는. 그래서 기존의 어떤 M7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런 기업들이 어떤 뛰어난 어떤 미래 성장성을 인정을 받으면서 부상하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M7이 지고 이제 그 자리를 다른 어떤 새로운 종목이나 기업들이 대체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는 사실 맞지 않고요. 기존의 어떤 시장을 끌고 가던 어떤 이런 리딩 컴퍼니들, 대규모 투자, 뭐 사업 영역 확대, 이런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많아졌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고 굳이 이제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낙수효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지고 새로운 기업들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라기보다는 AI,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우리 삶에 침투하는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처럼 시장 내에서도 어떤 이런 관련 기존 리딩 기업들 외에 새로운 관련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좀 부여를 받고 그런 것들이 또 인정받고 주목받으면서 우리 삶에서 이제 AI의 영역이 커지는 것처럼 주식시장 내에서도 이런 그 관련 영역들이 커지고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 맞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종목 발굴도 좋습니다만 사실 이런 기업들 간의 투자 협약이나 투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종목을 발굴한다는 게 네.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수십 수백 개의 종목들을 일일이 다 보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 관련 분야들 ETF들이 워낙 지금 미국에는 상장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ETF 상품들로 이렇게 바구니로 접근하시는 전략을 좀 적극 활용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구니 전략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다른 기업들이 M7의 포지션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이런 지금 효과가 퍼지고 있다 이런 시각 속에서 저희는 ETF로 접근하는 방법도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또 이번에 시장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최근에 이 트럼프 정부 안에서 중국
미국과의 관계 속에 있는 어떤 핵심 광물들에 대한 밸류 체인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해당 종목들이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뭐 히토류 관련해서 MP 머티리얼즈, 뭐 리튬 관련해서 리튬 아메리카스 오늘도 애프터마켓에서 뛰었고요. 우라늄 관련해서는 뭐 센트러스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자, 이와 광물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까? 싶다가도 테마성 움직임은 아닐까 너무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스럽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MP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히트로 채굴부터 생산까지 어떤 전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그 북미에서는 좀 보기 드문 기업이고요. 리튬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미국 정부 투자 소식과 함께 급등을 했죠. 이제 전기차 관련, 배터리 네. 관련한 핵심 자원 그 기업이고. 센트러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NRC, 그러니까 미국 핵 규제 기관의 허가를 받은 소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라늄을 생산하는. 그래서 이런 어떤 전략 자원들의 기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 히토류와 리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과반 이상 거의 80% 가까이 지금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과점을 그쵸, 하고 네. 있고 이 우라늄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 크게 이제 기존에 의존을 많이 했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뭐 많은 국가들이.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오면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자원 독립 이제 넘어서서 뭐 자원 안보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수요와 공급 사이드로 좀 나눠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일단 공급 사이드에서는 광물 자원 쪽 같은 경우는 어떤 신규 프로젝트나 기업들이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분야예요. 어떤 그 인허가 문제 같은 경우도 허가 하나 받는데 굉장히 오랜 수년이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뭐 환경 단체라든지 지역 사회와의 어떤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네,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 자원 개발 채굴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들으면 초기에 어떤 그 자본 지출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민간이 혼자 단독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섹터다. 그래서 이게 그전에는 러시아라든지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해왔던 분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조금 많이 없었죠. 근데 이게 이제 정책 방향성이 결정되면서 오히려 공급 사이드에서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 지금 마련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요 사이드에서 보시면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좀 이 강한 보조금, 그다음에 인센티브, 규제 완화, 뭐 지분 같은 경우도 직접 인수를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지원들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정책적인 풋옵션을 걸어준 거죠. 그래서 테마라기보다는 이 하한선을 계속해서 지금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테마성 위주로 그냥 살았다가 소멸하는 그런 걸로 볼 거는 아니다. 다른 재료다. 다른 네네, 성격의. 그렇게 네.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네.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최근에 이제 전력 수요 이런 것까지 엎어지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고, 그리고 주가가 사실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너무 튀었죠. 예,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그칠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정책 관련주이기 때문에 오. 계속해서 뭐 더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뭐 얘기하기는 너무 많이 지금 레벨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얘기하긴 뭐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풋옵션이 좀 걸려 있는 네.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꼭 눈여겨볼 섹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지분 인수를 하는 경우가 보통 있나요? 많이 없죠. 그쵸? 예, 많이 없습니다만 워낙 지금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기존에 의존해 있었던 에너지 관련 자원 안보 이런 것들이 어떤 트럼프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 지금 방향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조금 인센티브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밸류에 대한 체크는 필요하지만 이런 정책적인 서포트가 들어오는 부분은 또 워낙 희귀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네네. 방향성을 확실히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리튬 포함해서 이런 광물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이제는 좀 긴 연휴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미국 시장을 보는 분들은 연휴에도 뭐 절대 쉴 수가 없죠.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들이 참 많이 있고 좀 일정이 뒤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연휴가 거의 이제 한 열흘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일단은 연준에서 가장 주시하고 있는, 그다음에
그 미국 정부에서도 가장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고용 관련한 그다음에 물가 관련한 부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CPI라든지 PCE 같은 이런 지표들은 다행히도 연휴가 지나고 발표가 됩니다. 물가 관련한 지표들은.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무엇보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 고용 보고서. 10월 3일 날 이게 가장 중요할 걸로 보이고 지금 컨센서스는 비농업 취업자 수 같은 경우는 5만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2만 2천이었고 최근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혹은 이제 그 이상 5만이라는 숫자 그 이상을 보여준다고 하면 최근에 어떤 하락 추세 자체는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것이 관건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요거와 좀 함께 봐야 될 게 10월 8일 날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 9월 FOMC 저희 점도표를 확인했을 때 연내 추가 1회 하느냐 2회 하느냐 여기에 대한 연준 이 구성원들 간의 이 갑론을박이 좀 있는 어떤 상황.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네.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사실 저도 한 10년 넘게 이 시장을 봐왔지만 이렇게 연준 내에서 이런 이렇게 대립이? 대립이 명과 암이 갈리는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힌트가 10월 8일 날 발표되는 FOMC 회의록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기억을 하셨다가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시장이 지금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너무 빨리 이제 내가 타고 있는 말이 너무 빨리 달린다고 해서 지레 겁먹고 빨리 내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하고 동시에 또 가지셔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주변에 이제 저한테 조금만 뭐 내려도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말이 빨리 달린 만큼 또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만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고 내가 이제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잡겠다 이런 욕심에서 한 발만 벗어나면 굉장히 투자할 때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러한 마인드 세팅으로 이번 긴 연휴를 조금 보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네, 긴 연휴 동안 저희가 좀 멘탈 관리를 투자자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8일에 나오는 9월 FOMC 의사록 저희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파트너님과 함께 저희가 앞서 지표에 대한 점검도 꼼꼼하게 해주셨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 이야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단 10,000원만 있으면 우리 파트너님이 투자자들의 계좌를 바꿔주실 수가 있다고요? 네, 이제 연일 신고가 갱신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식 한 주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주식 한 주 없이 또 포모에 괴로워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아직도 많으실 거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연휴 지나고 14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제가 이제 실제 제로 베이스 세팅된 실 계좌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처음부터 채워나가는 모습을 오픈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좋은 이벤트를 한경 글로벌 측과 함께 기획을 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좌를 바꾸는 시간 단 10일, 필요한 건 단돈 10,000원 정말 좀 눈에 띕니다. 저도 좀 솔깃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와우 글로벌 검색하시거나 02-3490-6616으로 전화 주시면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공지환, 지표환, 본드환 다양한 별명을 갖고 계시는 변지환 파트너님과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